한 5년쯤 젊어질 수 있다면 유재석 혹은 박명수로 살아보고 싶다. 돈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알려드릴게요.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나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말하기와 이미지를 바꾼다 밸리어 스피치입니다.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스토리텔링인데요. 단순한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그 스토리를 따라가는 것을 듣고 우리는 더욱 매력적인 스피치로 느끼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좋아하는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방송인, 심지어는 친구들까지도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은 늘 곁에 두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하는 스토리텔링 9가지 요소를 준비했습니다. 이 9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스토리텔링이 왜 중요한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사과가 보이실까요? 이 사과는 일명 합격 사과라고 불리는 일본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사과인데요. 여기에는 한 가지 특별한 스토리가 있어요. 과거 어느 해에 일본의 태풍과 폭풍우가 많이 쏟아져서 사과 농가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당시에 사과 대부분이 다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는데 끝까지 사과나무에 달려있었던 몇 개의 사과만 간신히 구해서 판매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한국의 수능과 같은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 사과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 사과라고 해서 기존 사과 대비 무려 10배의 가격에 판매가 되었고 이마저도 사람들은 없어서 못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스토리가 더해지니까 같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가치의 판매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스토리텔링을 하면 원래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하는 9가지 방법 바로 놓칠 수 없겠죠? 지금부터 그 9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텔링 하는 방법 첫 번째, 자기소개. 스토리텔링의 첫 시작은 자기소개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때 간단하게 이름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만의 경험이나 히스토리를 이야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스피치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저를 두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르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저는 10년간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스피치 강사 경력을 쌓아왔고 현재는 밸류업 스피치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하게 된다면 훨씬 더 신뢰가 가고 오늘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하시게 될 거예요. 게다가 그런데요. 저도 처음부터 말을 잘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도 실수투성이었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극복을 해냈죠.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더욱 저의 말에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만으로도 저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의 가치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소개를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자기소개라는 간단한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확 끌어올려보세요. 둘째, 날씨와 계절 활용하기. 우리가 스토리텔링 방법에서 가장 쉽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날씨나 계절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도 가벼운 인사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졌더라,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자주 주고받곤 하죠. 그만큼 날씨나 계절을 활용하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절적인 특징을 활용하면 몰입도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봄바람이 살랑살랑 하면서 좀 나른해지는 것 같진 않으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는 알람을 듣고 5분만 더 자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발표를 앞둔 날도 이런 느낌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던지 오늘 밖에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오면 왠지 우울해지고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분위기나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오늘의 날씨를 활용해서 주제를 던지는 거죠. 날씨나 계절 이야기는 보통 우리가 어떤 주제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운을 띄우기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발표 주제나 오늘의 이야기 주제에 맞게 연결시킨다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로 스며들게 되겠죠? 세 번째
번째, 뉴스와 이슈 활용하기. 최근의 뉴스나 뜨거웠던 이슈들을 활용하면 듣는 사람의 관심을 크게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나 최근에 좀 민감했었던 이슈 같은 것들은 피하고 다소 흥미로운 주제로 이끌어가면 좋은데요. 특히 재미있거나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주목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는 무엇일까요? 5위는 반려동물, 4위는 친구, 3위는 딸, 2위는 돈, 1위는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자가 나이 들면서 필요한 5가지는요? 5위 배우자, 4위 와이프, 3위 마누라, 2위 아내, 1위가 부인입니다. 우리 아버님들 노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는 돈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사모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노후 대비는 뭘까요? 바로 젊어서 사모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겠죠? 라고 부부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참여하신 아버님들의 반응은 약간 충격을 받으시면서도 또 재미있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이런 최근의 뉴스와 이슈, 재미있는 트렌드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청중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인연이나 공통점 활용하기. 아무래도 내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무시할 수 없는데요. 저 역시도 일반 대중에게 서는 것보다 저의 모교에 찾아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랑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호응을 얻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아간다면 더더욱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상대방과의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혹시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막상 하면 어색하고 어렵지 않으세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카메라 앞에 설 때는 막 손이 덜덜 떨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연습을 통해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그랬냐고요?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도 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나요? 다섯 번째, 칭찬하기. 칭찬은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가벼운 칭찬을 하면서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스피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개발을 위해 스피치 자기 개발 영상을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역시 성장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스피치를 배우고 싶어하는 의지와 열정이 더 뿜뿜하게 되겠죠? 여러분도 강의든 발표든 프레젠테이션이든 무대에 섰다면 청중들에게 가벼운 칭찬을 드리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 가벼운 칭찬으로 나의 인상이 몇 배는 더 더해질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질문하기인데요. 질문은 제가 쇼츠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기법 중에 하나예요. 질문을 던지면 청중이 생각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할 때 너무 뻔한 질문이면 안 되고 호기심을 자아내거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이어야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해야 될 때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시죠? 이 많은 공부를 언제 다 해야 하나 싶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이러면서 막 투덜대는 반응을 보일 거예요. 또 2가지 중 1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유재석 혹은 박명수로 살아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듣는 사람은 마음속으로라도 내가 유재석으로 살고 싶은지 박명수로 살고 싶은지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은 급속도로 청중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7번째, 이득을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이득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그 가치를 상당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본의 합격 사과가 이득 제시를 하면서 가치를 크게 끌어올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득 제시는 홈쇼핑 같은 방송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멘트 있잖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이런 멘트 역시도 마치 그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누구나 날씬한 몸매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이득 제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젊어지고 싶습니까? 한 5년쯤 젊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방법이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게 된다면 훨씬 듣는 사람한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제가 또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퀄리티가 바뀔 수 있다면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나 실천 방법 등을 소개할 때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8번째, 에피소드 활용하기. 에피소드를 활용하면 감성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연, 공감대 형성과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본인의 이야기, 내 이야기뿐만 아니라 친구나 주변의 이야기를 가져오는 것도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좋은 스토리텔링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게 된다면 더 객관적으로 설득력이 생기고 다양한 시각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유명인의 사례, 친구나 가족의 경험, 심지어 역사적인 사건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한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나운서 준비를 할 때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 방법을 좀 바꿔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내용이 너무 경력에 치우쳐져 있어서 그 친구의 매력 같은 걸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더니 그 다음부터는 보는 시험마다 합격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 경험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에피소드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스피치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겠죠. 타인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이야기할 때는 민감한 주제여서는 안 되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준비한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주목을 하게 되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 보조자료 활용하기. 우리가 발표나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시각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무조건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PPT, 그래프,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하면 정보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가 아무런 화면 없이 그 사람의 스피치를 1시간가량 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질 텐데요. 다양한 자료를 첨부하게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스피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시각자료가 없다면 그 내용을 신뢰하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발표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각자료를 준비하는 것에 에너지를 아끼지 마세요. 자, 오늘 배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스토리텔링 9가지 기법, 크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바로 실생활에서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멋진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